그러면 이번에는 바로 또 넘어갈게요. 아까 저희가 이야기를 하려던 거. 또 지난번에 보험. 메가팩을 확인해봤고 자동차 이외에 다른 산업으로 뭔가 매출을 늘리고 있는지. 오늘은 보험 차례입니까? 네네네, 보험입니다. 그래서 한번 화면 보시죠. 네, 좋아요. 이건 작년 7월에, 그러니까 즉 테슬라가 보험을 아직은 미국에서만 제한적이에요. 그것도 네. 10개 주인데 사실 11개 주예요. 11개 주인데 사실은 지금 더 늘어나서 이건 작년 7월 달 기사고요. 14개 주로 늘어났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은 것은 14개 주에서 테슬라를 살 때 사람들이 테슬라 보험을 들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또 거기서 공식적으로 한 개를 빼요. 캘리포니아예요. 캘리포니아는 자동차 보험을 팔 때 여기 가장 제가 밑줄 빨간 줄로 그어놨죠. 리얼타임 드라이버 데이터에 의해서 즉 이번 달에 내가 얼마나 운전을 안전하게 운전을 했는가에 따라서 다음 달 요금이 바뀝니다. 아, 안전하게 하면은 가격이 떨어지나요? 네, 가격이 떨어집니다. 점수가 높아지면서 네, 떨어지는 그리고 거예요. 조금 이렇게 좀 거칠게 운전하고 급 커브하고 급 제동하고 막 난리가 사고 나면은 위험성이 높은 운전을 높아지면은 하면 다음 달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이렇게 리얼타임 드라이버 데이터를 하는 것은 미국에서 지금 13개 주. 그러나 캘리포니아에서도 보험을 살 수 있는데 거기는 리얼타임을 아직은 이 개인정보에 대한 지나친 취급이라고 생각해서 프라이버시 보호 차원에서 아직은 그것이 허락을 받고 있지 못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테슬라 보험의 핵심은 뭐냐면 리얼타임 드라이버 데이터 조금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한국에도 이러한 보험이 들어온다면 좋을지 안 좋을지를 여러분들 의견을 좀 댓글로 나중에 남겨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거에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험료의 가격이 올라가고 내려간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다음 장 보면은 여러분 그림도 보시면 네. 굿 드라이버를 테슬라가 정의하는 건데 물론 그래서 결국은 스코어 점수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숫자가 중요해요. 앞에서 이 충돌할 수 있는 이 PP 거리잖아요. 테슬라가 잘하면 충돌할 수 있다고. 네네네. 우리 일반 차에서도 그렇게 있잖아요. 경고음이 나오죠. 경고음을 한 달에 몇 번 울리겠는가. 두 번째는 급제동을 하드 브레이킹을 몇 번 했는가. 그 다음에 급선회를 몇 번 했는가. 그 다음에 앞차와의 거리를 너무 지나치게 좁혀놔가지고 팔로잉 하지 않았는가. 일정한 속도에서 정체되는 거는 상관없어요. 뭐 이렇게 다 밀려있거나 멈춰있을 때 앞차와의 거리 간격은 작을 수밖에 없잖아요. 일정한 킬로미터 속도에서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50km 이상에서도 이게 정확하게 숫자는 저도 모르겠어요. 얼마나 가깝게 붙어 있는가. 이런 것들은 좀 감점 요인이 되는 거죠. 크게 이 네 가지를 가지고서 이 세이프티 스코어라는 걸 매깁니다. 세이프티 스코어를 매서 이렇게 보시면 앱으로 자기가 볼 수 있어요. 90점이 기본이에서 시작해요. 네. 그래서 90점이 딱 처음에 했을 땐 자기는 일단 90점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90점에서 얼마나 마이너스로 88로 갔느냐, 100몇으로 갔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100에 가까워졌느냐, 밑으로 내려갔는가에 따라서 보험 가격이 달라지는 형태입니다. 예를 들자면 예를 들면은 뭐 이게 좀 트립하고 레이팅이 뭐 다르긴 한데 90점 기본으로 할 때는 예를 들면 월 120달러예요. 네. 근데 이것이 뭐 88로 가면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안 좋은 겁니다. 100에 가까울수록 좋아지는 거예요. 네. 근데 98까지 가니까 어떻게 돼요? 83달러로 줄어들잖아요. 오. 이런 식으로 100에 가까워지는 스코어가 좋을수록, 점수가 좋을수록 보험료가 싸지고, 떨어지고, 점수가 낮으면 낮을수록 보험료가 가격이 비싸지는.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것이 우리가 보통 보험료가 올라가고 내려가고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고가 진짜로 났느냐? 그쵸. 접수가 돼야. 접수가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거 언제 따지냐면 1년으로 따지거든요. 연간으로 따지는데 테슬라는 연간 따지는 것도 있어요. 실제 사고가 났느냐 안 났느냐. 근데 이 바리에이션을 통해 가지고 이 변형을 통해 가지고 안전하게 모는 것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는 거죠. 그렇네요.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는 건데, 그랬더니 미국에도 댓글로 있어요. 너네는 큰 길만 있는 집들이 있는 데서는 이게 문제 없겠지만 좁은 골목길에 사는 나 같은 경우에는 나갈 때마다 삐삐거린다. 그리고 막 이건 저만의 상상인데 길이 막 울퉁불퉁하면 더 삐삐거릴 수도 있지 않나요? 그리고 또 한국은 골목길 진짜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골목 주차도 많은데 한국에 이거 도입하면은 그냥 삐삐삐삐삐삐 거리잖아요. 이런 부분은 좀 물론 또 한국적 상황은 또 배려가 되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상황에 있다라는 거고 있고요. 그래서 뭐 계속 화면을 좀 오늘은 많이 준비를 좀 해갖고 왔는데 네. 이거 너무 지금 영어가 복잡하죠. 그 매출이 그러니까 2022년 했는데 보험료 수익금이 한 3억 달러 정도 되었다. 3억 달러. 3억 정도 달러 됐다는 거고, 이것이 어느 정도 성장률이었냐면
잠시만요. 네. 제가 나왔네요. 3억 달러가 나왔는데 분기별로 20%씩 성장하고 있어요. 꽤 좋은 성장률이죠. 좋은 성장률이죠. 왜냐하면 왜 분기별로 이렇게 20%면? 분기별로 성장하냐면 또 하나는 그 주가 늘어나거든요. 허용되는 주가 그러니까 미국의 늘어나니까. 51개 중에서 아직까지 그 14개밖에 안 하는데 아까 전에 보셨던 것처럼 7월 달에 보도에 하면은 10개 주니까 11개 주예요. 왜냐하면 캘리포니아를 고려해야 되니까 네. 11개 주에서 14개 주로 그러면서 주가 확대될수록 그쵸. 확실하게 늘어난다는 늘어나겠죠. 거하고 그다음에 미국 내에서 구매자 수가 테슬라를 구매하는 사람들 중에 17%가 테슬라 보험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거 테슬라 이렇게 보험은 근데 테슬라 사용자만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죠? 네, 오케이. 질문하시는 사는 분이 계셔가지고. 테슬라를 사는 사람들만 살 수 있는데 이 비율은 제가 보기엔 낮은 비율은 아니에요. 이건 괜찮은 비율이고 이 비율을 테슬라가 어떻게 30%까지 또는 50%까지 끌어올리는가에 따라서 좋은 실적으로 갈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은 17%? 네, 지금 17%. 17%. 그러니까 작년 4분기 때 얘기했던 거고 수치, 네. 17%라는 거고 분기별로 20%씩 성장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일론 머스크도 얘기했지만 2023년에도 허용하는 주의 숫자를 계속해서 늘려나가겠다. 그렇겠죠. 그래서 지금 목표는 1차적으로 미국을 해서 이 서비스에 대한 평가들도 좀 받고 싶고 이 평가가 좋으면은 충분히 유럽으로는 확장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시장이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하고 독일 이런 식으로 5대 국가가 전 세계에서 자동차 5대 국가 그러니까 시장 판매 국가이기도 하고 테슬라에게 유리한 국가들이기도 해요. 그렇죠. 물론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에 대한 대단히 주요 고객이 있지만 시장 자체가 워낙 작기 때문에 노르웨이를 뭐 낄 수는 없는 것 같고 뭐 노르웨이도 충분히 뭐 보험을 나갈 수는 있겠죠. 그래서 테슬라가 천천히 시작하고 있지만 작년 2022년부터 빠르게 성장시켜주고 있는 20% 성장률이면 괜찮은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보험 시장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한번 비교를 해보시죠. 이게 뭐냐면 이 그림도 보시면 네. 테슬라는 언제 위험하냐면 이 초록색이 되게 높은 데가 있잖아요. 네. 가속할 때 되게 위험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전기차는 밟으면 훅 가잖아요. 네,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로 확실하게 전기차잖아요. 이거는 컴팩트, 뭐 중소형 전기차인데 초록색이 높은 편에 있잖아요. 이건 가속할 때 위험성이 있는 거고, 하지만 브레이크 할 때는 테슬라가 가장 낮습니다. 그렇네요. 네, 근데 코너링에서는 가장 낮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요? 전기차들이 가속도가 좋기 때문에 코너링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통 ICE라는 것은 인터널 컨버스션 엔진이라고 해서 내연기관차죠. 내연기관차가 코너링에서는 제일 좋고 그리고 가속도에 있어서도 속도가 워낙 빨리 안 나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 위험성들을 줄여나가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요. 나머지 표도 계속해서 보시면 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크래시로 이어지느냐. 즉 100만 킬로를 탔을 때 자동차 사고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비교를 했어요. 테슬라하고 포르쉐하고 다른 하이브리드하고 혼다를 비교를 했는데 뭐죠? 네. 그러니까 이 또 운전자들이 차가 두 대가 있다고 비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흐린색이 뭐냐면 테슬라예요. 테슬라에서 흐린색이고 이 초록색은 뭐냐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다른 자동차. 그러니까 테슬라가 확실하게 지금 사고율에 있어서 근소한 차이로 가장 낮습니다. 포르쉐를 갖고 있는 사람 보세요. 포르쉐 자체의 사고율이 되게 높고요. 그리고 그 포르쉐가 갖고 있는 다른 차도 사고율이 낮지는 않아요. 그러게요. 그렇죠. 이건 뭐냐면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 사고 보여드리는 것은 이 보험료고, 그 다음에 디스트랙션, 관심이 분산되는 거, 즉 가장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휴대폰 보는 거고 스마트폰 하는 거죠. 그렇죠. 뭐 운전하면서 은행으로 이체를 한다든지 해보셨어요? 다른 일을 하는 거 해봤죠. 이런 거 디스트랙션 이런 건데 디스트랙션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가 제일 작아요. 내연기관이 제일 높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거는 왜 높냐고 보면 하이브리드라든지 전기차가 전반적으로 낮은 이유는 오면서 이 화면이 커졌거든요. 그렇죠. 화면이 커지면서 디스플레이가. 여기에서 음악을 듣는다든지 여기서 하는 행위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작은 스마트폰을 손을 들면서 작은 화면을 보기 위해서 고개를 크게 돌리는 이런 행위가 줄어들었다. 그래서 왜 이런 것이 중요하냐면요. 보험사를 하려면 사고율이 줄이는 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왜 아까 전에 세이프티 코드 스코어를 매겨가지고 사람들한테 매달 그런 이렇게 당근을 줬다가 뺏었다가 채찍을 했다가 당근을 줬다가 하겠어요? 사고율 줄이려는 거예요. 사고율을 줄이면 줄일수록 보험사는 이득을 보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보험 가입자만 많으면 뭐예요? 이 보험 가입자들이
여러분 그쵸. 한국에도 보험금을 그런지 많이 모르겠지만 받으면. 제가 독일에 살 때는 BMW가 보험료가 가장 비싸요. 왜냐하면 BMW 타는 애들이 사고를 제일 많이 나거든요. 왜냐하면 BMW가 이 급제동 급가속이 좋잖아요. 끽 쓰고 그쵸. 엉 하고 뭐 이런 거를 좋아하는 특히 20대 30대들 남자애들이 많이 타니까. 사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20대 남자 20, 30대 남성들이 사고를 제일 많이 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BMW의 보험료가 높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어떻게든지 억제를 해야 되는데 전기차의 가속도가 좋은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교통사고에서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이 디스트랙션이에요. 앞에 보지 않고 자꾸 딴 데 보는 거. 딴짓하는 거. 네, 이런 부분에서는 그나마 테슬라의 가능성이 있다니까 제가 이거 말씀 계속 드리는 건 뭐냐면 보험 시장에서 테슬라가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그림도 테슬라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차도 갖고 있을 때 그래도 테슬라의 사고율이 다른 차에 비해서 적었다라는 거, 그리고 전체적으로 사고율에서 테슬라가 낮은 수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전형적으로 가장 많은 보험료를 내야 될 때가 뭐냐면 외제차 비싼 차에서 포르쉐가 그 보험료가 비싼 것만은 아니에요. 네. 포르쉐는 가진 사람들 사고를 많이 냅니다. 그렇죠. 차가 잘 나가니까. 네, 추월도 하기 쉽잖아요. 정말로 위험한 추월들 많이 하거든요. 그거는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제가 독일에 살 때도 가장 추월 위험하게 하는 건 포르쉐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포르쉐 같은 경우에는 사고율도 100만 킬로 달리는 부분에서 크래시 레이트도 대단히 높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거 좀 보시면 제일 재밌는 건 이제 미국의 주마다 해가지고 얘기를 한 건데 이 그림 뭐냐면 100점이 좋은 거라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스코어에서 주마다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운전하는 습관들이. 운전하는 습관들이 비슷해 해가지고, 물론 여기 빠져 있는 게 뭐냐면 뉴욕주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뉴욕주는 지금 테슬라도 아직까지는 마지막에 시도할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LA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차가 많은 도시들은 충분히 포함되어 있지만 이렇게 100점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비율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네. 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것이 지금 미국에서 지금 테슬라의 보험이 통하는 주입니다. 아직까지는 시장의 확장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또 하나 보여드릴 거는 이것도 중요해요. 이 도표는 뭐냐면 맨 위에 있는 것은 전체 미국에서의 전기차 시장의 시장 점유율이에요. 자, 그러면 그러니까 테슬라의 보험 비즈니스가 커지기 위해서는 테슬라 차가 많이 팔려야 되는 거고 전기차가 많이 팔려야 되잖아요. 네. 미국에서 작년에 엄청나게 드라이브 하면서 아이오닉도 많이 팔리고 EV6도 많이 팔렸잖아요. 네. 미국이 이제 5.5%예요, 시장 점유율. 그러니까, 전기차가. 네. 그러니까 네. 전체 전기차의 시장 점유율. 그리고 2021년에는 2.5%대밖에 안 됐던 거예요. 그래도 2배 성장한 거니까 뭐 사실은 요즘 뭐 뉴스 보면은 미국에서 전기차만 팔리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적으로 94%는 아직도 내연기관차를 사고 있다라는 네. 거죠. 그건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2030년에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2030년부터는 캘리포니아에서 내연기관차를 판매할 수가 할 수 없어요. 없다. 그리고 이것과 연동된 주가 14개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에서 한 15개 주 정도에서는 2030년 정도는 내연기관을 판매할 수가 없고, 최근 유럽연합 같은 경우도 그 법안을 통과시켰잖아요. 2035년입니다. 유럽연합은.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면은 그 전부터, 그러니까 그 캘리포니아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수치는 못 외웠는데 중간 쿼터도 있어요. 2030년까지 무조건 기다리는 게 아니라 2025년까지는 몇 프로는 단계적으로 그렇게 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모든 내연기관은 사라지고 전기차 시장으로 가는 것은 2030년을 전후해서 유럽이나 미국에서 이루어지게 돼 있고, 그건 그리고 중국은 이전부터 그 시도를 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태국도 2030년부터 내연차 못 팔아요. 진짜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사각지대가 어디냐면은 딱 두 나라예요. 한국하고 일본. 네. 네.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제에 대한 논의도 안 하고 있거든요. 일본은 워낙 하이브리드가 강해서 그렇고요. 그쵸. 일본 자동차들이 전기차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늦게 출발한 후발주자라는 거고, 한국은 현대기아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그런 거에 대한 고민들을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이 아직까지는 5.5%밖에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충분히 이 시장은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이 부분에서 그 밑에 있는 건 테슬라의 시장 점유율이에요. 네네. 테슬라의 시장 점유율이 2022년부터 꺾이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건 당연한 것이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고 그렇죠. 경쟁자들이 다른 많아지기 회사들이 때문이에요. 나오니까. 그러니까 테슬라가 충분히 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유지해낸다라고 한다면 미국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입니다. 그냥 전기차 내에서의 시장 점유율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유지해낸다라면 앞으로 보험 상품의 시장의 성장력은 더 크다. 오케이. 그리고 테슬라가 우리가 내일 할 거지만 2030년대까지 판매 대수의 목표가 2천만 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보험 그것도 매년 생산을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누적이 아니라. 그러면 대단히 많은 양의 보험 상품을 팔 수가 있다. 그러게요. 하지만 이거는 아직까지는 서구권 중심으로 안정된 자동차 사고율이 상대적으로 적은 미국과 그러니까 유럽 중심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고 뭐 도입되면 일본 정도도 도입되겠죠. 근데 뭐 인도 같은 데 도입된다? 이건 뭐 거의 자살행위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좀 그렇게 해서 근데 시장 사이즈는 충분히 꺼질 수 있기 때문에 네. 테슬라의 보험 얘기도 여러분 올해도 많이 나올 거예요. 보험 얘기도 좀 보시면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